네, 안녕하세요. 박준남의 히든 카드 시간입니다. 수만 가지 종목 중에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쏙쏙 발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엠비엔골드의 박준남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오늘 양대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네. 오르고 있는데 네. 우리 매니저님 종목도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주 하나 있으시죠? 네. 우진부터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려울 때 우리가 저점을 잡아놨으니까 시장이 좋을 때 뭐 가는 게 그냥 뭐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네. 우진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뭐 지금 현재 보니까 에너지 관련 뭐 수소, 전기, 뭐 원전 그런 종목들은 하나의 이제 에너지라는 하나의 큰 섹터에 묶여가지고 흐름들이 순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저점에서 이쪽에서 들어갔었는데 시장이 워낙 급변동하다 보니까 장대 음봉 다운 하나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 형성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점에서 8,000원대 초반에 하신 분들이라면 나는 좀 길게 보겠다. 굳이 여기서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익절가는 좀 잡아내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실적을 겸비한 원전 관련주의 그 계측기 관련해서 시장의 지배력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성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너지 10% 이노베이션은 네. 뭐 추천한 지 우리가 편집이 얼마 안 됐죠? 네. 12일인데 벌써 10% 올랐어요. 장중에 10% 정도 네. 수익을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밑에 하단을 좀 봐보세요.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가 어디일까요? 다 대부분 고점입니다. 거의 10개 중에 9개는. 왜? 거래량이 터지면 어때요?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그때 파는 거예요.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거의 없을 때, 없으면서 살아났을 때 하나 터졌는데 시너지 이노베이션 바닥에서 꼬리 달고 내려왔죠. 10% 정도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안 밀리잖아요. 왜? 바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뭐 미생물 배지 1위니까요. 뭐 키트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뭐 4,5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충분히 매매 보유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9월 24일 날 제가 편입했던 자이언트 스텝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편입하고 나서 좀 하락 좀 했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히든카드의 종목입니다. 장대 양봉 한번 크게 한번 25% 정도 나왔죠. 다시 한번 빠지고 매매하기도 좋고요. 들고 가기도 좋고 반만 가지고 반만 오르면 팔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만 원 정도 잡으시면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지금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자이언트 스텝은 좀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까지 리뷰 모두 다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수소 정책과 자회사요. 네. 저희 아까 앞서서는 원전 관련주를 리뷰를 해봤는데 네. 역시 전력난 때문에 수소 쪽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시장도 다른 종목들도 여타 좋지만 수소 차라기보다는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네. 효성 첨단 소재나 맞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 뭐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종목은 유엔텍 같은 종목도 거의 25% 이상 갖다 놨는데 수소 역시나 에너지입니다. 지금 에너지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수소 정책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소 모멘텀과 자회사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우리 만원권에 나와 있는 세종대왕은 아니고요. 네.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이요. 네. 세종공업의 자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세종공업이 자회사를 설립했더라고요. 네. 2020년에 세종 EV라고. 아, 삼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삼기라는 게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그 새로운 미래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문적으로. 네. 기존에 이제 내연 기관차에 중심한 자기 기업보다는 새로 신설을 법인해서 그래서 자회사 세종 EV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가 엄청 잘 나갑니다. 오. 현대모비스하고. 네. 그래서 자회사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종공업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6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공업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실적도 좋고요. 저평가입니다. 0.6에다. 그리고 수소 관련인데 수소차의 핵심은 뭔가요? 수소차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수소차의 심장은 스택입니다. 스택이 뭐냐면 우리 수소차에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게 담아놓는 거. 휘발유 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격이 제일 비싸요. 스택이.
그래서 수소차 스택용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래차의 부품사를 지금 변신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내연기관차 가솔린이나 디젤 쪽에다가 매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전기차가 너무나 많이 팔리다 보니까 수소차나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확 턴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예, 매출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회사 세종 EV 100% 이제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수소차용 이 스택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센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제조 공급을 하고 있다. 주 납품처가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 핵심 부품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연간 한 15,000개 정도 금속 분리판 이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한 4만 개 정도까지 이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가 7,000대에서 8,000대, 9,000대, 10,000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다 자율주행차나 친환경 그리고 이제 미래 에너지 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물량을 3배, 4배 정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공업에는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의 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소 센서 엄청 중요한 거죠. 수소가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그리고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리고 압력 센서. 수소가 터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력 센서까지. 이게 핵심 부품이에요. 그래서 비쌉니다. 비싸요. 마진도 적고. 그래서 이 전문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세종거위, 세종 EV가 상장의 IPO는 그렇게 구체에 나오지 않겠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가셔야 되잖아요. 바로 상장 소식 나옵니다. 3기가 그 많이 상승했던 3기 EV처럼 자회사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자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제 세종공업이 내연 기관에 집중을 하다가 미래차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수소차에 집중하기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내연 기관 탈피 아센텍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했고 자회사 세종 EV 이제 설립을 해서 작년부터 설립을 해서 지금 상당히 실적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주거래처인데 보시게 되면 수소연료 전지 금속 분리판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개발했던 것이 이제 물건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모비스에는 수소차에 계속 부품을 공급해야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점적으로 현대모비스 공급할 수밖에 없죠. 기술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새로운 회사가 만들면 이게 신뢰가 없습니다. 세종공업처럼 오래된 염력을 가진 회사만이 그런 회사들이 기술을 했을 때 시장에서도 믿고 납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5,000원에서 시장 24,600원짜리였습니다. 와, 정말 많이 내려요. 이 기업이 이상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2만 원대가 2,2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너무 낙폭이 커서 단기적으로 반등만 했는데 원래 주가가 지금 0.6 정도니까 11,800원이면 PBR 1로 계산해서 2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줄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 외인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잡았다면 기관 외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때가 아마 이 수소 모멘텀이 나왔을 때 좀 급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더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1파 보시게 되면 거래 한번 터지고요. 거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가 거래가 없으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주가가 거래가 터진 다음에 주가가 저가를 안 준다는 거 이건 뭐다? 밑에서 매집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소 모멘텀 안고 있는 세종공업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이 준비한 두 번째 히든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매출 2조와 테슬라입니다. 뭐 네. 실적은 일단 뒷받침이 되고 네. 또 어제는 사실 리비안 관련주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테슬라 관련주를 소개를 네. 해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테슬라인데요. 네.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조정줬는데 유일하게 신고가 낸 게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예, 중국 시장에다가 그 테슬라 Y, 테슬라 Y 이제 세단에서 SUV까지 중국 시장에다가 그 미중 갈등 무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테슬라가 너무나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때문이에요. 맞아요.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종목은요. 정말 알짜배기 종목이에요. 좀 이따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실적과 테슬라 관련주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매출이 2조라는 이제 키워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총이 2,000원짜리예요. 엄청난 거죠. 네. 종목명은요 서현 이화입니다. 오, 매출이
2조인데 시총이 2천억 정도. 2천억이요? 엄청난 저평가죠. 아직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네. 같은데 그럼 서현 이화 현재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현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현이야. 잘 봐야 될 종목 기업입니다. 종목이기도 하고 해외 공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해외 공장 확대됐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올해 매출 2조 달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1분기, 2분기 때 벌써 5천억이 산 1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니 1조 5천억. 그러면 3분기, 4분기 1조 5천억을 하게 되면 2조가 아니라 2조 5천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매출 2조 달성이 기대가 아니라 돌파가 아주 99.9%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가 지금 현재 중국에다가 테슬라 Y에 관련해서 지금 모델 3죠. 중국의 모델 3 생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했습니다. 규모를 50만 대 정도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물량을 다른 데서 어떻게 채워야 돼요. 테슬라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옆에 인도에다가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중국하고 인도에다가 증설을 공장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수출길 빠르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 낮추기죠. 관세 엄청나게 비싸죠. 그 두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현 이하가 지금 현재 인도에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서현 이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용 배터리백 공급사로 선정을 한 회사입니다. 예, 전기차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선정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배터리 물량이 연간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냐면 전기차 한 20만 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인도에다가 공장 증설하게 되면 서현 이하 인도 법인을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기아차에다가 서현 이하가 독점적으로 기술력이 위에 있는 공급 배터리 팩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두권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보이겠는데요. 지금 현대차, 테슬라 선택받은 기업, 서현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선두 기업입니다. 전기차로서는. 그죠? 전기차 선두 기업이고 중국하고 인도 공장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는데, 사실 시중에 나가보면요. 아이오닉보다 테슬라 몰고 다니신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뭐 저희 아파트만 해도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현대하고 이 테슬라가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렇게 처졌습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현대가 상당히 이 전기차에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테슬라가 선택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입니다. 대부분. 그죠? 부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나 테슬라 쪽에 선택해서 이렇게 신차에 대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린 현대차, 기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생산도 미국에서 계속 증설이 확대되고 있고요. 내장 브랜드도 그 정도로 많이 팔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대박이 난 회사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잠깐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489억입니다. 시총이 2천억대예요. 영업이익이 한 500억으로 잡겠습니다. 1분기 때 170억이고요. 2분기 때 207억입니다. 300억이 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480억 정도 되는데 1, 2분기 합쳐서 400억대 나왔어요. PBR이 0.3이에요. 0.3이 뭐 1 정도면 지금 가격대가 7천원대라면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는 거죠. 2만원대. 완전히 이건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 맞습니다. 29,000원에서 거의 7천원대까지 이제 늘었는데 제 종목의 흐름 보시게 되면 쭉 일단 주가가 빠진 다음에 너무 정말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앞으로 미래성과 성장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PBR 0.3인 친환경 미래차 테슬라의 관련주 제가 보기에는 찾기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6%대 상승세 보여줬는데 지금 7%대까지 올라갔어요.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요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모멘텀 안고 있는 서현 이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이렇게 매니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시장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차, 전기차, 원전 관련주들 선순환매하고 있으니까요. 3시 30분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시 30분 꼭 기억하셔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